자, 지금부터는 12장 분자 분광 아파트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죠. 자, 45회차 1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현재 어떤 수소 NMR 장치가 300MHz짜리 기계의 프리퀀시는 300MHz짜리래요. 그런 다음에 아세톤은 트라이메틸실레인. 자, 이게 트라이메틸실레인 얘가 바로 이제 TMS 해가지고 얘가 케미컬 시프트 값이 0이라 기준을 잡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이거 기준으로부터 아세톤은 화학적 이동값이 2다. 자, 이럴 때 이 아세톤의 공명선은 TMS 기준부터 몇 헤르츠 떨어져 있느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 케미컬 시프트, 케미컬 이동값, 이 델타라는 값, 이것은 얘는 기계의 이 NMR 장치의 프리퀀시 300MHz래죠. 그러면 30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 이것분에 이 TMS 기준으로 이 아세톤의 케미컬 시프트 진동수 값 그걸 X라고 해볼게요. 그거를 이제 찾으라 했을까? X 헤르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의 6승. ppm 한 거. 이게 바로 케미컬 시프트 값이에요. 그러면서 그 값이 얼마래요? 2래요. 그러면 10의 6승, 10의 6승 약분하고 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케미컬 시프트 화학적 이동한 그 진동수 그 값은 300 넘기면 300 곱하기 2 해서 얼마? 그 값은 600 헤르츠 이렇게요. 그래서 TMS라는 기준치로부터 쉬프트 왼쪽으로 케미컬 쉬프트 한 것이 600MHz 600MHz 정도 차이 난 거 이게 바로 케미컬 쉬프트 값 2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게 주변에 전자 끌기 같은 게 있으면 이 케미컬 쉬프트 값이 더 커지면서 델타 값이 더 커진다.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선 답은 600MHz 2번 되겠네요. 자, 이러한 공식, 이거 공식 꼭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실험하고 있는 NMR 장치는 예를 들어서 100MHz짜리인데 100MHz짜리인데 케미컬 시프트, 즉 TMS로부터 이동한 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70Hz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0의 6승 해주면 요 10의 6승, 10의 6승 약분되고 270 나누기 100 하면은 결과적으로 2.7 케미컬 시프트 값이 2.7 ppm 단위는 뭐 ppm인데 뭐 단위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자 케미컬 시프트는 2.7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NMR 장치의 개념 기본 개념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네요. 자 이번에는 46회 18번으로 분자 분광에 사용되는 실험 장치 및 그다음에 그걸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바르게 짝지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량 스펙트럼 하면 질량 분석기 해가지고 얘는 분자량 이런 거를 측정하는 데 써먹는 거죠. 그러면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엑스선 회절하면 탄소 원자 헥스핀 이게 아니고 얘는 엑스선 회절은 고체에서의 결정구조 파악하는 데 쓰는 거죠. 탄소의 헥스핀하면 이것은 얘는 13짜리 탄소 13짜리 NMR 이걸로 우리가 하죠. 그러면서 2번이 바로 틀렸네요. 답은 2번이고 자 적외선 IR 스펙트럼 하면 이거는 작용기 찾는데 써먹는 것이다. 뭐 CO 더블 본드 같은 경우는 1750 정도 1750 웨이브 넘버 이런 데 나타난다 하면서 작용기 찾을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프로톤 핵자기 공명 소위 프로톤 NMR 하면 수소의 화학적 환경 수소의 헥스핀의 변화를 가지고 화학적 환경을 찾는 데 써먹는 거죠. 그래서 최종 분자의 구조를 즉 탄소들의 배열, 수소의 배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데 써먹는 게 바로 NMR. 자, 그 다음에 5번 자외선 가시현상 스펙트럼, UV 스펙트럼 하는 거죠. UV 스펙트럼 하면 파이그랍, 소위 파이그랍 이런 게 바로 그 파이그랍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발색단이에요. 발색단을 자, 찾아내는 데 써먹는다. 그래서 발색단 찾는 데 써먹으면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농도 비열 람버트식 해가지고 흑광도 A라는 것은 얘는 그 시료의 농도 곱하기 흑광계수 곱하기 셀의 길이 해가지고 이런 걸 이용해서 흑광도를 측정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농도. 특정 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데 쓰는 게 바로 UV 스펙트럼 하면서 5번 역시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는 2번 됐네요. 이번에는 46회 1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근데 이 문제 시작 전에 이 문제는 질량 스펙트럼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질량 스펙트럼 이거에 관련된 기본 개념 좀 공부 좀 하고 이 문제로 돌아와서 풀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우선 질량 스펙트럼
영어로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하면서 약자로 매스 M과 스펙트로스코피 S를 따서 MS라는데, 이 매스 스펙트럼은 우선 기본적인 사용 원리는 기본적인 사용 목적은 여기 나온 대로 첫 번째 분자량 측정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들은 전부들 동위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동위원수 존재비는 또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존재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분자식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동위원수 하면서 우선 동위원수 먼저 좀 보도록 하면, 동위원수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동위원수는 게 뭔가요? 동위원수란 것은 양성자수는 동일한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최종 질량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수라 부르죠. 그래서 이들은 화학적 환경은 동일하지만 질량수가 다르니까 질량, 소위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 이게 바로 동위원수죠. 그러면서 수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 1번에 1인 거, 그 다음에 중수소에서 1에 2인 거, 삼중수소에서 1에 3인 거. 자, 이런 게 바로 동위원소잖아요. 그쵸? 이런 게 동위원소. 이때 이것을 메인화 잡고 나머지를 동위원소라 부르죠. 중수소, 삼중수소. 그렇죠? 자, 탄소 같은 경우도 탄소도 12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짜리, 그 다음에 14짜리 이런 것도 있게 돼요. 그러면서 12짜리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13과 14짜리 얘가 바로 동위원소,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의 존재비가 자연계 존재비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즉 첫 번째 걸 M이라 잡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중수소는 M 플러스 2가 되겠죠. 삼중수소는 M 플러스 3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12짜리 탄소를 M이라 생각한다면 13짜리는 M 플러스, 아이고, 여기 2와 3이라 1과 1이죠. 1, 2. 그 다음에 13짜리는 M 플러스 1이 될 테고 14짜리는 M 플러스 2가 될 거고 한 다음, 그런 다음에 모든 원자들이 M과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2가 뭐 똑같은 존재비, 예를 들어 뭐 100대 뭐 50대 1, 여기도 뭐 100대 50대 1, 이렇게 똑같은 존재비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수소 같은 경우, 자, 세 번째는 존재비 너무 작으니까 세 번째는 좀 무시 좀 할게요. 그죠? 세 번째 무시하고 우리는 첫 번째 동위원소까지만 존재비 볼 거예요. 존재비를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M이 존재비를 보면 M이 100이라 잡는다면 M 플러스 1, 즉 중수소는 0.016%가 존재해요. 탄소 같은 경우 12짜리를 100으로 한다면 13짜리는 1.08%예요. 12짜리를 100%로 한다면 13짜리는 1.08%. 동위원소 다 다르죠, 그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CL 같은 경우, 시험이 진짜 잘 나오는 게 CL인데, CL 같은 경우 원자번호는 17번이지만 질량수는 35짜리와 그 다음에 37짜리, 얘는 또 특이하게 35가 M이라 한다면 M 플러스 1은 존재하지 않고 바로 하나 건너뛰어서 M 플러스 2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이들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는 75%대 25%,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즉 3대 1로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BR 같은 경우, 보럼 같은 경우 35번, 원자번호는 35번인데 질량수가 79짜리하고 그 다음에 81짜리, 역시 M 플러스 1은 건너뛰어서 M과 M 플러스 2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들의 존재비는 1대 1이에요. 정확하게는 100대 97%, 100%대 97% 해가지고 두 번째 M 플러스 2가 조금 작긴 한데 뭐 그냥 무시하고 1대1, 우리는 그냥 1번학 수준이니까 1대1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은 너무 유명한 거니까 이 둘은 데이터 암기 수준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이 둘은 데이터 암기까지 하자. 알았죠? 외우고 나면 요긴하게 써먹을 거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존재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동위원소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위원소에 또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 피크들의 면적비, 소위 피크의 레이시오라는데, 피크 레이시오라 하는데, 자, 그 면적비, 비를 측정하면 그 비로부터, 면적 비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이 안에는 동위원소 어떤 것이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자가 분자식의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예로 C2H6 에테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때 수소에 비해서 존재비가 엄청 작죠, 그쵸? 그래서 수소는 오직, 질량수가 1인 수소, 이것만 존재한다고 가정 좀 할게요. 이것만 존재하고,
존재하고 탄소만 12자리와 13자리, 14도 또 무시하고 12자리와 13자리만 존재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C6H6에서 두 탄소 모두 12에 12자리 해서 분자량은 이게 바로 페런트가 되고 M이 되면서 이 M은 30이고요. 그다음 둘 중에 하나가 13짜리가 되면서 얘는 질량이 얼마냐면 31에서 피커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동위원소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동위원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 다 동위원소다. 13짜리 동위원소다. 그러면 얘는 M이 32다 하면서 매스 스펙트럼 하게 되면 자, 이 M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걸 가지고 페런트 어미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어미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나타난다. 동위원소도 같이 나타난다. 동위요소도 같이 나타난다 하면서 피크는 어떻게 나오더라? 피크는 3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30에, 그 다음에 31에, 그 다음에 32에. 피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30에 하나, 31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32에 제일 작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피크 나오더라. 나오고 엔드 그리고 우리 현재 여기 보면 둘 중에 하나가 13자이다. 둘 중에 하나가 13자이다면서 이거를 수학의 경우수를 이용하면 13자리가 존재비가 1점 아까 얼마였죠? 1.08였으니까 앞에 원자가 13자리 수도 있고 뒤에 원자가 13자리 수 있다면서 그 경우의 수 수학의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걸 이용하면 1.08짜리가 앞에 것 또는 뒤에 거 두 군데서 나올 수 있다면서 얘는 2.16% n 플러스 1은 2.16%로 나오게 되고 즉 이 30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 잡았을 때 n 플러스 1은 2.16%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짜리 얘는 앞에가 13이어야 되고 두 번째도 13이어야 되고 13일 확률은 1.08%인데 둘 다 13짜리니까 곱하기 1.08%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해야만 n 플러스 2의 존재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거 계산한 수치는 얼마냐면 얘가 0.012%예요. 그러면 밑에 나온 피크, 3개의 피크가 아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100으로 잡았을 때 30자리 100으로 잡았을 때 31자리는 2.16%, 32자리는 0.012%뭐 사실상 그건 거의 뭐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보이지도 않겠죠. 이거 사실상 이거는 무시될 정도로 매우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거 M과 M 플러스 1 이거이면서 여기에 2.16 나온 거 보고 여기 이 안에는 탄소가 2.16 나오는 거 보고 100대 2.16 나오는 거 보고 이 안에는 탄소가 2개 있는 분자였구나. 분자량 32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자량 30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뭐 탄소가 2개, 수소 6개, 뭐 그다음에 질소 같은 게 탄소 하나에 질소 하나에 수소가 예를 들어서 4개. 그래도 역시 봐봐요. 탄소 하나에 그다음에 질소 하나에 수소가 4개. 그러면 12 플러스 14 플러스 4니까 얘도 역시 얼마예요? 3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30인 거 보고 30인 거 보고 그냥 단순히 분자량 30이구나 이게 아니라 다음 n 플러스 1을 봤더니 얘는 30과 즉 M과 페런트와 존재비가 100대 2.16 이거 보고 2%인 거 보고 1%짜리 탄소 13자가 1% 존재하는데 이걸 딱 두 배니까 이 안에는 탄소가 2개 있는 것이다. 즉 질소가 있는 거 아니다. 얘는 C2H6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식을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게 바로 질량 스펙트럼. 알았죠? 좀 어렵죠. 이런 게 바로 질량 스펙트럼이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누구다? 바로 자, 탄소는 존재비가 M과 M 플러스 1 이런 존재비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 나오지 않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 CL과 그 다음에 BR 가지고 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시험에 잘 나오는 CL 그 다음에 또는 BR 두 개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CL2 이런 걸 보면 CL2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바로 CL2죠. CL2 이런 걸 보면 얘는 우선 두 원자 모두 아이고 너무 굵게 적었다. 두 원자 모두 좀 너무 크게 적었어요. 자, 두 원자 모두 얘가 35인 경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원자가 35, 뒤에 원자는 37. 앞에 원자는 37, 뒤에 원자가 35. 그 다음에 앞에 원자도 37, 뒤에 원자도 37일 수 있더라 하면서 얘 첫 번째 둘 다 M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페런트 M이라 생각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한 놈이 플러스 2죠. 그쵸? 한 놈이 플러스 2만큼 더 있는 거니까 얘의 분자량은 이거 대비 위에 거 대비 딱 얼마 더 크다? 이거 더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둘 다 37자니까 얘는 n 플러스 4가 되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피크는 70에 하나, 72에 하나, 74에 하나 즉 m에 하나, m에 하나 그 다음에 또 n 플러스는 건너뛰어서 n 플러스 2에 하나 그 다음에 또 n 플러스 3 건너뛰어서 n 플러스 4에 하나 피크가 이렇게 3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렇게 3개 나오게 될 텐데 이때 존재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 존재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요. 뭐 경우의 수 가지고 찾아도 돼요. 그랬죠? 경우의 수 찾아가지고 CL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이렇게 풀더라고 학생들 보면 CL 두 개 있는데 35, 35 첫 번째 원자가 35일 확률은 35와 37짜리가 3대 1로 존재하니까 35일 확률은 4분의 3이다. 두 번째 CL도 35일 확률은 4분의 3이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 얘는 16분의 9고 그 다음에 CL에서 하나는 35고 하나는 37일 확률은 35일 확률은 4분의 3이고 37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또 바꿔서 뒤집혀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한 거에 또 2배. 서로 자리 바꿈한 것도 생각하니까 그러면 얘는 16분의 6이다. 그 다음에 둘 다 37짜리. 둘 다 37짜리 확률은 앞에가 37의 확률 4분의 1이고 뒤에가 37의 확률도 4분의 1이다. 그럼 둘을 곱하면 얼마? 16분의 1이다. 그런 다음에 16을 모두 다 똑같이 곱해서 정수화시키면 이들은 존재비가 9대 6대 1이다. 즉 피크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 앞에 거가 제일 크고요. 9대 그 다음에 6대 그 다음에 1 해서 이런 존재비다 이렇게 계산을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자고요. 현재 CL은 아이고 이렇게 굵어. 현재 CL은 35짜리와 그 다음에 37짜리가 3대 1로 존재하는데 자, 이 3이라는 수치를 A라 잡고요. 2라는 수치는 B라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CL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CL은 자, 100개 있다면 그중 75개는 A고 그 다음에 25개는 B다. 즉 A 플러스 B가 CL 하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CL2 하면 A 플러스 B인 CL이 몇 번 있는 거다? 2번 있는 거다 하면서 A 플러스 B 곱을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하면서 이거를 풀어내면 자 인수분해 하는 거죠. 풀어내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되고 자 좀 너무 딱딱 붙였었네요. 자 이거를 플러스 인수분해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얘는 이것은 자 둘 다 35짜리이기 때문에 패런트 M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둘 중 하나가 B인 거니까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 거니까 얘는 매스 질량이 얼마다? M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B의 제곱 얘는 둘 다 37짜리였기 때문에 M 플러스 4인 것이다. 되고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존재비는 아까 A는 얼마? 3이고 B는 1짜리 이걸 가지고 3과 1인 거를 A와 B를 치환했었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 값에다가 대입해서 A 3을 대입하면 3에 제곱하면 9고 A에다 3, B에다 1 대입하면 얘는 6이고요. B에다 1 대입하면 1. 그러면 간단히 이들의 존재비는 9대 6대 1이다. 이렇게 간단히 바로 나오게 되죠. 아까 계산된 수치랑 똑같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자, 우리 또 해보죠. 그러면 이번에는 CL이 3개 있다고 해봅시다. 3개 있다. 자, 예를 들어서 CHCl3요. CHCl3 클로로포름이라 하는 건데 CHCl3 자 얘는 우선 평균 분자량을 구한다면 평균 분자량 구한다면 그때는 평균 원자량 가지고 구하겠죠. 12 플러스 1 플러스 35.5 곱하기 3 해서 평균 원자량 우리가 119.5 이렇게 말하겠지만 질량 스펙트럼에서는 CL 3개가 모두다. CL 3개 1번 CL, 2번 CL, 3번 CL 하면서 CL 3개가 모두 다 35짜리인 경우 35인 경우 이때는 페런트라면서 이때가 바로 페런트라면서 이때 페런트 질량 얼마? 35 곱하기 3 플러스 12 플러스 1 해주면 이는 118이 되고 그 다음에 셋 중 두 개는 35고 하나가 37 끝에가 37일 수도 있고 가운데가 37일 수도 있고 첫 번째가 37일 수도 있고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전부 다 이들은 n 플러스 2 해서 매스 스펙트럼에는 120에서 피크 나올 테고 그 다음에 한 놈만 35고 나머지 37인 거. 35 그다음에 첫 번째가 35에 나머지 37 또는 두 번째가 35에 나머지 37인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35에 나머지 37인 거. 그러면 이들은 정확하게 n 플러스 2 하면서 질량 스펙트럼 매스 스펙트럼에는 122에서 피크 나올 테고 그다음에 n 플러스 4가 되겠죠. n 플러스 4. 잘못 적어놨어. n 플러스 4 하면서 얘는 122에서 피크 나올 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몽땅 다 37인 경우 몽땅 다 37인 경우 하면 이때는 n 플러스 6 하면서 124의 피크. 그럼 피크는 총 몇 개? 피크는 총 4개 나오고 and 그리고 이들 존재비 아까 경우의 수 갖고 찾는다면 정신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자 35짜리와 37짜리는 자연계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3대 1로 존재한다. and 3인 것을 A, 1인 것을 B로 해놓고 CL 한 개는 A 플러스 B다. 그러면 CL 3개인 것은 지금같이 CL 3개인 것은 A 플러스 B가 몇 번? 3번 즉 세제곱 세제곱하면 그럼 얘는 자 이거 풀어내면 어떻게 되네요. 이거 풀어내면 a 세제곱 이거 풀어내면 파란색 풀도록 하죠. 이거 풀어내면 a 세제곱 플러스 3ab 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서 첫 번째는 35자가 3개 있다는 뜻, 즉 m이란 얘기예요. 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짜리 2개에 37짜리 1개 있다는 뜻이에요. 즉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m 35짜리 하나에 37짜리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 플러스 4가 되고 마지막은 3개 모두 37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4개 피크 나온다 확인되며 and a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하면 27 a에다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의 제곱하면 9 곱하기 b는 1이죠. a는 3이고 b는 1이고 그러면 역시 3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27. 그 다음에 a에다 3을 대입하면 3, 3은 9 b는 1이니까 뭐 의미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1 해서 피크는 27대 9대 1. 즉 S 스펙트럼 보면 100, 118, 120 그 다음에 122, 124, 총 4개 피크가 나오며 4개 피크가 나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건 27대 27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9, 3분의 1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1 하면서 27대 9대 1로 나오는 것 보고 이 분자 내에는 CL이 3개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 뭐 또 BR 같은 거, BR 또 한번 해볼까요? BR? BR 또 해보자면서 BR2 하면 BR2 해보도록 하죠. BR2 하면 BR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 79에 뒤에 것도 79 이게 바로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 79에 한 칸 띄워서 앞에 거는 79에 뒤에 거는 81 또는 앞에 거가 81에 뒤에 거 79 그러면 이게 바로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지막 둘 다 81짜리 일 수 있다면서 이게 바로 n 플러스 4가 되며 자 그 다음에 BR은 79짜리와 81짜리가 BR은 79짜리와 81짜리가 1대1로 존재한다면서 앞에 있는 1을 C로 치환하고요. 뒤에 있는 1을 또 D로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BR 한 개는 C 플러스 D이며 BR2이면 얘는 C 플러스 D의 제곱이다. 즉 이거 인수분해 풀면 C의 제곱 플러스 2CD 플러스 D의 제곱 하면서 C와 D 전부 다 1이었으니까 1을 대입하면 1대 2대 1 피크비가 나오고 첫 번째가 바로 누구다? 첫 번째가 바로 M이고 즉 79 곱하기 2에서 그럼 얼마인가요? 79 곱하기 2 하면 158짜리 M에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4가 1대 2대 1 피크로 나온다. 피크를 보면 158, 160, 그다음 162. 즉 158이 M이고
160이 n 플러스 2고요. 162가 n 플러스 4. 이들 피크가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1로 나타난다. 그러면 1대 2대 1로 나타난다. 이거 보면 이 분자는 BR이 두 개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어? 이런 식으로 하면 BR 하나, CR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도 또 풀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CH2 BrCl 이렇게요. BrCl 하면 그러면 Br하고 CL이 각각 79에 35인 경우, 79에 37인 경우, 81에 35인 경우, 그 다음에 81에 37인 경우 하면서 첫 번째가 M인 거고요. 두 번째 이 두 개가 n 플러스 2인 거고, 세 번째가 n 플러스 4인 거. 그래서 세 개 피크 나오고요. 그 다음에 BR은 좀 전에 79와 81이 1대1로 존재한다. 각각은 C와 T. 그 다음에 CL은 35와 37자가 3대1로 존재한다. 3을 A, 2를 B로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면 BR 하나, CL 하나 있다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C 플러스 D인 BR과 A 플러스 B인 CL이 있다. 하면서 이거를 인수분해 풀면 AC 플러스 AT 플러스 죄송해요. AC 플러스 CP 플러스 AT 플러스 BD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얘가 바로 둘 다 M에 대한 거니까 얘가 M이고요. 그 다음 거는 앞에 거는 M이고 그 다음 거는 B니까 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A와 D니까 하나는 M이고 하나는 M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두 개가 바로 M 플러스 뭐다? 2고 마지막이 M 플러스 4다. 그런 다음에 A는 얼마였죠? A는 3이었고요. C는 1, B도 1, A는 3, D는 1, B와 D 둘 다 1 대입하면 존재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비는 3대 1 플러스 3에서 4대 1. 즉 매스 피크는 어떻게 나오더라? M에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4, 하면서 피크가 총 3개 나오는데 그 피크는 3대 4대 1 3대 4대 1 하면서 3대 4대 1 B가 보이면 요 안에는 CL과 BL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응? 여기서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얘가 제일 피크가 크니까 얘가 M 아닙니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제일 작은 거. 피크 큰 게 M이 아니라 매스가 제일 작은 거. 매스가 제일 작은 얘가 M이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질량 분석기에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분자식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게 시험 나오니까 알았죠? 질량 분석기가 단순히 분자량 측정이에요 하면서 분자량만 알아낸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 CL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피크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문제 돌아오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자, 현재 35인 VR은 다음 같은 원자의 질량 스펙트럼이 나온 거예요. 방금 우리 배운 대로죠. 79짜리와 81짜리가 1대1 존재비로 존재한다. 존재비 50%로 똑같다. 자, 요거 정보 줬네요. 지금 이건 아예 이렇게 정보 따로 이렇게 줬어요. 줬고 그런 다음에 불엄의 평균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불엄 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BR2로 말하는 거죠. BR2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주어진 동위원소 이 정보로부터 평균 원자량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겠죠. 평균 원자량 정의 어떻게 되죠? 각각의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죠. 그러면서 79짜리가 50%, 즉 100분의 50, 즉 2분의 1 플러스 81짜리 역시 50%, 즉 100분의 50, 즉 2분의 1이죠. 그러면 평균 원자량 얼마? 80이겠네요. 80g per 몰. 이게 이 BR 원자의 평균 원자량. 그렇다면 기억번 BR2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 되겠어요? 160g per 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바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분자량에 다른 두 종류의 불온 분자가 존재한다 하면서 니은번 BR2 하면 BR 두 개가 공결합된 건데 둘 다 79일 수도 있고요. 하나만 81일 수도 있고요. 둘 다 81일 수도 있고 하면서 얘가 158이라면 160, 그다음 162
M에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4 해서 피크는 몇 가지? 3개. 즉, 세 종류의 불호 문자,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의 불호 문자가 존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분자량이 가장 큰 불호과 분자량이 가장 작은, 가장 큰 게 얼마예요? M 플러스 4에서 162. 가장 작은 건 얼마예요? M으로서 158. 그럼 그 차는 얼마? 2가 아니라 4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몇 번? 기억 하나 1번. 이렇게요. 됐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질량 스펙트럼 개념도 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질량 스펙트럼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동위원소에 관련된 것도 한번 쭉 설명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방금 설명한 거 꼭 한 두세 번 들으면서 잘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48회 1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에테인에서, 에테인이면 C2H6, 탄소가 두 개짜리죠. 여기서, H 수소가 염수로 치환된 어떤 화물의 프로톤 NMR이래요. 그런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화물을 찾아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먼저 해석해서 이걸로부터 얘는 분자가 누구다 이렇게 찾아야겠지만 이거는 전공자들이나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들의 피크 요거 각각의 이들의 피크가 얘가 되는 거 찾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자, 역으로 풀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1번부터 그러면서 특히나 누굴 이용하냐면 커플링이요. 커플링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더블렛이냐 트리플렛이냐 이러한 커플링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것에 해당하는 분자가 이들 중 누군지 우리는 간단히 알 수 있다 하면서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1번은 CH3, 그 다음에 CH2Cl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요 수소와 요 수소 중 우선 케미컬 쉬프트 값은 자, Cl이 붙으면 얘는 전자 끌개이기 때문에 전자 끌개, 전기 음성보다 큰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쭉 끌어당겨서 케미컬 쉬프트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수소보다 뒤에 수소가 케미컬 쉬프트는 크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커플링이요. 커플링. 현재 이 H가 붙어있는 옆 탄소의 수소 몇 개 있죠? 두 개 있어요. 그렇다면 CH3는 H는 몇 개로? 트리플로 갈라질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가 붙어있는 옆 탄소에는 수소 몇 개 있죠? 세 개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엇으로? 쿼텟으로. 네 개로 갈라지겠죠? 3중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중선. 4중선이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케미컬 시프트 더 크니까. 자, 이렇게 해석되면서 지금 위에 보니까 케미컬 시프트 더 큰 애는 3중선이고요. 작은 애는 2중선. 그러면 얘는 만족하자니까 바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자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H에 여기 CL의 첫 번째 탄소에 CL이 두 개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탄소에는 CH3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케미컬 쉬프트 값은 전기 음성도 큰 원자가 1번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H. 자, 이걸 A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를 B 수소로 할게요. 그래서 A 수소의 케미컬 쉬프트 우선 더 크다 되고, 그 다음 요 A 수소가 붙어 있는 옆 탄소에는 H가 3개. 그럼 얘는 쿼텟으로 4개로 갈라져야 되죠. 반면 B 수소는 옆 탄소에 수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더블렛으로. 그렇죠? 이중결합. 두 개, 더블렛으로 갈라져야 된다. 하면서 지금 위에 보니까 자, 더블렛은 이건 맞았는데 자, 그 다음 거 3중선 갈라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4중선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도 틀렸네요.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분자는 누군가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CH2CL의 CH2CL. CH2 CH2CL 아이고 2가 왜 자꾸 이상하게 써져? CH2 이거 CH2에 갑자기 잘 안 써지네요. CH2에 아이고 요 위치만 안 써지나 보네. 자, 세 번째 거는 CH2에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CL 붙어 있고 또 옆에도 CH2에 CL 있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수소와 이 수소는 현재 화학 전경 똑같지 않나요?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는 H가 두 개 있고 CL 하나 건너편에 탄소 그 다음에 옆에 탄소도 이 수소가 붙어있는 탄소에는 수소가 두 개에 CL 하나 옆에 탄소 하나 똑같죠 완전히 그쵸? 따라서 이 두 개의 수소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수소는 두 수소는 화학적 환경이 동일하다. 따라서 피크 몇 개 남아야 돼요? 피크 달라?
하나 나와야 되죠? 커플링 이런 것도 없어요. 동일한 수소기 때문에 동일한 수소 간에는 커플링도 안 해요. 그래서 피크 한 개로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무조건 아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네 번째 분자는 CH에 CL 두 개. 탄소가 있으면, 자, CL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고, 하나는 수소. 그 다음 옆에 탄소에는 CL이 하나 있고, H가 두 개. 자, 앞에 있는 수소를 A 수소, 뒤에 있는 수소는 B 수소라 좀 넘버링 좀 할게요. 그런 다음 제일 먼저 케미컬 시프트를 보면 현재 A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에는 CL이 장마치 몇 개? 두 개나 있고 B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에는 CL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 운송도 큰 CL이 1번 첫 번째 탄소에 더만 있기 때문에 케미컬 시프트는 어떻게 된다? HA가 더 크게 되겠죠?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FCl, BrI 순으로 전기 형성도 F로 가서 크죠? 그런 게 탄소에 한 개라도 붙으면 케미컬 시프트가 뭐 한다? 쭉 커진다. 그러면서, 자, 수업 시에는 또 그 수치도 좀 알려드렸는데, CL에 F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약 한 4 정도 되고요. 4 이상, 4보다 살짝 큰 정도. 자, 탄소에 CL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약 3 정도 되고요. Br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때 이 수소의 케미컬 시프트 값은 약 2.5 정도 된다. 하면서, 자, 케미컬 시- 그러면서 전기 용선도 큰 원자가 붙을수록 케미컬 시프트 뭐한다? 증가한다. 응? 자,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원리로 해서 CL 두 개 있는 거와 하나 있는 거 하면 두 개 있는 거가 또 케미컬 시프트 더 클 것이다면서 A 수소가 더 케미컬 시프트 더 크게 나타날 테고, 그 다음 A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의 옆 탄소에 수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 있죠? 따라서 얘는 삼중선을 갈라질 테고, 그 다음 비수소와 결합되는 옆 탄소에는 수소가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는 이중선. 그러면 자, 삼중선이 케미컬 시프트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삼중선, 이중선 딱 맞춰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4번은 맞았다. 자, 가능성이 큰 놈이다. 또는 맞았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CHCl2, CHCl2. 자, C에 탄소 두 개, H 하나에 CL 두 개, CL 두 개에 H 하나. 옆에 탄소도 CL 두 개에 H 하나. 그러면 아까 3번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 두 개의 수소는 화학적 환경 동일하겠죠? 얘 마냥 화학적 환경 동일. 그럼 역시 피클 몇 개? 한 개로 나온다?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으면 손쉽게 NMR 피크 이거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전기음소 큰 애가 붙으면 케미컬 시프트 크다. 그 다음에 또 옆탄소의 수소 몇 개로 커플링 어떻게 된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를 이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자, 제가 방금 풀어준 것 마냥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49의 1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좀 까다로운 게 나왔는데, 우선 먼저, 푸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재 그림은 화학식이 C3H8 5인 알코올에 탄소 3개짜리네요. 이것의 알코올에 프로톤 NMR이래요. 그리고 피크는 총 4개 나온다. 4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탄소 3개짜리니까 가능한 알코올이 이미 우리 앞서 유기화학 이런 것도 좀 했으니까 이성질체 바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존재하죠. 두 가지. OH가 첫 번째 또 세 번째 동일하니까 그냥 세 번째 그릴게요. 이렇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에 OH가 이렇게 붙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H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서 이성질체 딱 둘밖에 없어요. 탄소 3개에서 알코올하면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것만 보고 네 개의 피크다.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바로 얘는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보면 요 수소 세 개 동일하고 A를 할게요. A를 하면 안 되는구나. A, B, C를 이미 썼으니까 얘를 가라 하죠. 그다음에 요 수소와 요 수소 동일한 거로 나라 하고 그다음에 이 수소와 이 수소 또 동일한 거로 얘는 다라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있는 H 얘가 라라 하고 그러면 첫 번째 1차 알코올이 된 경우면 총 4개 피크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아래같이 2차 알코올 두 번째 탄소에 알코올 작용기가 있다면 이때는 끝단 탄소와 첫 번째 탄소와 세 번째 탄소에 있는 H 두 개는 동일하면서 자 이게 하나의 피크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요거 따로 하나 나하고 두 번째 거 나 이거 따로 다 하면서 2차 알코올이면 피크가 몇 개? 3개 나와야 되죠? 세 종류.
근데 지금 이게 네 종류 나온댔으니까 바로 두 번째 건 아니다. 바로 첫 번째 거 이것이다.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의 존재비, 개수, 면적비가 바로 존재비죠. 3대 2대 2대 1 하면서 이게 2대 1일 때 2대 3. 이것도 똑같네요, 지금. 그러면 확정됐네요. 그쵸? 이 알코올은 무슨 알코올이었던 거예요? 1, 1 프로파놀 이것이 되겠죠? 첫 번째 탄소. 첫 번째 탄소에 OH가 있다. 하면서 1프로파놀 되고 그다음 원칙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 요 가수소는 역탄소에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삼중선으로 갈라질 테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왼쪽 역탄소와 오른쪽 역탄소에 세 개와 두 개의 수소 총 다섯 개니까 얘는 여섯 개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육중선을 갈라져야 되고요. 삼중선 육중선 그 다음에 다는 자 알코올에는 H는 커플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 현재 나에 있는 수소에 의해서 다수소는 나수소에서 몇 개로만 세 개로만 갈라질 거 이렇게요. 세 개로만. 그다음에 알코올에는 H는 갈라지지 않는다 해서 단일선. 우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알코올의 NMR 하면 이와 같이 커플링. 이 OH는 옆에 탄소, 옆집 탄소와 커플링을 한다 안 한다, 커플링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서로 커플링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서로 커플링하지 않는다 하면서 알코올은 피크 하나로 나온다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문제는 단일선이 없죠. 그쵸? 단일선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단일선? 이게 알코올? 아니에요. 이건 0으로서 TMS 해가지고 얘는 기준점 잡는 애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야 되는데 지금 단일선이 없어요. 그쵸? 단일선도 없고 그다음에 삼중선이 두 개, 다중선이 두 개. 다중선도 뭐 현재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갈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방금 설명과는 달라요. 다르게 돼 있더라. 하면서 얘가 좀 특이한 게 나왔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순도가 높은 순수한 알코올이면 자 위에 같이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용매가 좀 있다.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 이게 일반적 케이스인 거고 굉장히 순도가 높은 초순수 알코올에서는 어 알코올에서는 자 여기는 알코올에 있는 H와 옆집 탄소에 있는 요 수소 이 둘이 커플링이 가능해요. 이때는 커플링이 가능하다 이게 돼요. 알았죠? 어, 뭐 물이 있다든가 용매에 물이 좀 남아있다든가 또는 뭐 애시드 같은 게 남아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둘 간의 커플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준 대로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는다. OH는 단일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OH는 0.5에서 5 사이, 케미컬 시프트가 0.5에서 5 사이에서 좀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그 사이에 아무데나 보통은 뭐 한 2에서 3 이 정도에 나타나긴 하는데 뭐 아무데나 0.에서 5 사이에서 아무 곳에나 단일성으로 나타난다 이게 되는데 근데 초순수가 되면 그때는 옆집 탄소의 수소랑 커플링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더라. 그러면 위에 거 CH3, CH2, CH2OH에서 첫 번째 수소는 알코올과 멀리 떨어졌으니까 얘는 삼중선, 트리플렛, 삼중선 이건 변화 없고요. 두 번째 것도 육중선으로 갈라진다 변화 없고요. 육중선, 다중선이죠. 변화 없고. 근데 얘부터 달라지죠. 요거부터. 바로 위에서는 좀 용매 같은 게 있다면 왼쪽에 있는 이 수소만이 커플링에 참여할 텐데 지금은 앓고 있는 H도 참여하더라. 그러면 옆집에 있는 수소가 몇 개 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수소가 총 3개. 그러면 얘는 몇 개로? 4개로 갈라지겠죠? 이렇게 사중선으로 갈라진다. 사중선. 그리고 요 알코올은 H마저도 뭐하더라? 갈라지더라. 옆집 원자, 즉 옆집 탄소의 수소 몇 개? 2개 있으니까 얘는 삼중선으로 갈라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삼중선이 2개, 다중선이 또 2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를 보면 케미컬 시프트 값은 자 OH는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OH는 0.5에서 5 사이에서 나타나니까 얘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선 무시해놓고요. 무시해놓고 탄소에 있는 H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케미컬 시프트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OH는 자, 사실형 분자에 붙어있는 OH 얘는 전자 끌개예요. 전자 끌개.
벤젠에 붙어있을 때는 전자 주계인데 사슬형 분자에 있을 때는 전자를 쫙 끌어당겨요.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 값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사중선인 게 케미컬 시프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6, 그 다음에 또 다중선, 그 다음에가 삼중선. 자, 삼중선이 다중선, 자, CH3에 있는 삼중선이 다중선보다 케미컬 시프트가 제일 작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다중선, 그 다음에 삼중선이 있는 요 삼중선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바로 자, 말단에 있는, 자, 요게 1번 탄소, 2번 탄소, 요거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로 넘버링 좀 해보죠. 그러면 3번 탄소에 있는 얘가 바로 3번 탄소에 있는 CH3가 되고요. 그 다음 케미컬 시프트가 제일 큰 다중선. 사실상 사중선이었겠죠. 사중선인 게 바로 3번 탄소에 있는 CH2가 돼요. 3번 탄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즉 A가 3번 탄소에 있는 CH2라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이가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2번 탄소에 있는 CH2. 그러면 B라고 하는 요 삼중선 이게 뭐겠어요? 요 마지막 남은 얘가 바로 알코올은 OH였던 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존재비도 한번 보자고요. 존재비부터 써보면 A와 A, B, C, D의 존재비가 A는 2고 B는 1이고 C 다시 2였다가 D는 3. 그러면 딱 맞네. 그쵸? 그러면 딱 맞죠? CH2에 2개, OH 하나, B, 그 다음에 C, CH2에 2개, 마지막 D는 CH3에 3개. 딱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하필이면 순수한 알코올로 해서 나왔어요. 두 번 다시 이렇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이걸로 나왔네요. 하필이면. 그래서 굉장히 순도 높은 뭐 99.99 뭐 이런 알코올 가지고 실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뭐 반응 후 생성물 가지고 NMR 피크 찍고 하다 보니까 솔벤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벤트 좀 남아있고 막 그래요. 불순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인 OH는 역탄소, 수소에서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49회 때만 이 순수한 알코올로 나오고 그 뒤로는 전부 다 이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솔직히 이 49회만 좀 특이하게 이거였다 하고 그냥 경험같이 풀어보시고 주로 이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해석 다 했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볼까요? 자, 이 화합물은 1차 알코올이다. 1차 알코올이어야만 4개의 피크 나왔었죠.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B가 바로 OH 작용기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C는 A와 D와 상호작용, 즉 커플링을 한다. C가 바로 두 번째 탄소 요거였어요. 그래서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있는 수소랑 1번 탄소에 있는 수소가 D였고 잠깐만 요거를 잘못 썼군요. 3이 저기였지 참. 3이 면접비였죠 참. 3번 탄소가 아니라 자, 여기다가 1번 탄소. 자, 1번 탄소인 CH3, 1번 탄소인 CH3, 즉 D와 그 다음에 C가 현재 2번 탄소에는 수소였으니까 즉 3번 탄소의 수소, 3번 탄소의 수소가 바로 A네요, A. 그러면 A와 D에 있는 수소와 커플링한 것이다. A와 D에 있는 수소와 커플링한 것이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것 모두 다 맞다. 2번 되겠어요. 됐죠? 자, 이 문제는 순수한 알코올로 나와서 너무 힘들게 하는데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시고 다른 문제 더 집중했으면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풀어봤네요. 자, 이번에는 50회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IR 스펙트럼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IR에서 진동수 또는 파수는 U 바로 표시하죠. 이것은 결합세기에 비례한다. 자, 요 개념을 좀 알면 되죠. 그러면서 이 문제 질문은 CO 결합이 단일 결합, CO 더블 본드, CO 트리플 본드. CO 단일 결합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O 더블 본드는 아세톤에 있는 거고. 키톤기죠, 키톤기. 키톤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O 트리플 본드는 CO 분자, 일산화탄소 CO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에서 진동 스펙트럼, IR 스펙트럼은 결합세기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역시 진동수 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동수는 현재, 즉 파수도 역시, 진동수도 역시 그렇고 파수도 그렇고 CO 트리플 본드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파수는 왼쪽으로 와서 커지고 있으니까 A가 누가 되겠어요? A는 삼중결합인 거, B는 CO 이중결합인 거, C는 CO 단일결합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A는 잘 들어. A는 일산탄소, B는 CO 더블 본드가 아세톤에 있었죠? 그 다음에 CO 단일결합은 있어 있었으니까 디에틸 있어 에터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답은 4번. 간단한 문제죠, 그쵸? 간단한 문제. IR 스펙트럼에서 IR 스펙트럼에서 파수는 결합 세기에 비례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우선 1차적으로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CO 단위결합은 1100 정도 나타난다. CO 더블 본드는 1750 정도 나타난다. 이것도 좀 외우고 다니라 했었죠. 그러면 이거 이용하면 또 금방 1000 살짝 넘는 데 있으니까 얘는 CO겠구나. 1500 살짝 넘는 거 있으니까 CO 더블 본드겠구나. 마지막은 CO 트리플 본드겠구나. 이렇게도 찾을 수도 있겠죠. 수치 몇 가지 외우는 거. 자, 몇 개 외웠죠? CO 단위결합은 1115 정도. 그 다음에 CO 더블 본드는 1750. 그 다음에 또 CH는 3000 정도.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건 옵션 같은 거였는데 CCW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CCW는 자, CCW는 역시 또 한 1100 정도 나타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CC 트리플 본드는 2200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또 옵션으로 또 외우면 더 좋기도 하고요. 아무튼 자, 답은 4번이었어요. 자, 51의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분자식이 C4H8 산소가 2개. 산소 2개인 것 보니까 이건 뭐 에스터일 수도 있고 에스테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카르보시산일 수도 있고 뭐 종류는 엄청 많게 되죠. 아무튼 자, 아무튼 산소가 2개 있는 이러한 분자식 갖는 거에 수소 NMR 피크를 봤더니 한 개의 단일선, 한 개의 삼중선, 한 개의 사중선, 총 3개의 피크 나온다네요.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 가수 봤더니 단일선이 케미컬 시프트가 제일 크고 맨 왼쪽에 단일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중선 나오고 그 다음에 삼중선 나오고 이러한 순서로 피크 나온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족하는 게 누구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데이터 나와 있고 이 데이터 해석으로 해서 얘는 누구다 찾아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랬죠? 역순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분자들이 위에 걸 만족하는 게 누구냐 이걸 찾자 하면서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1번 문제는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이거 이거 좀 꼭 좀 외워달라 하면서 바로 뭐냐면 바로 에스테르 있는 거에서 에스테르에서 자, 카본일기에 붙어 있는 탄소에 있는 H는 요 H는 자, CO에 다이렉트 연결되는 이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2점대고 2점대 2에서 뭐 2.5 외워하셔야 되는데 약 2 정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산소 다음에 있는 탄소에는 H는 카본일기에서 CO 카본일에 그다음에 또 산소 있고 그다음에 있는 탄소에는 H. 요 H는 케미컬 쉬프트 값이 매우 크다. 3.5 정도로 크다. 요거 수치까지 좀 외우고 다니면 좀 요긴하게 잘 써먹어야 했었죠.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로 요거 꼭 좀 데이터 암기 좀 꼭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1번 문제 보면 1번 분자 보면 CH3에 5에 CO 더블 본드 하면서 에스테르가 여기 이렇게 딱 한 있네. 그러면서 산소 있으니까 이 CH3는 케미컬 시프트 3.5 꽤 큰 거게 되겠죠. 거기에 또 옆탄소에 수소 없으니까 자, 밑에다가 따로 적어주고 풀죠. CH3 그다음에 OCO 카본일에 CH2 CH3 그러면서 첫 번째 요 H는 옆탄소에 수소 없으니까 단일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에 다이렉트 붙어있으니까 케미컬 시프트 값은 3.5 정도로 매우 크다. 누구보다? 여기는 얘보다. 얘는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매우 크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수소. 여기는 이 수소는 왼쪽으로는 옆탄소 수소는 없지만 오른쪽에는 요 H 3개가 커플링에 참여하죠. 그러면 수소가 3개가 커플링 4개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카모직 인거에서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케미컬 시프트는 CH, 기본적인 C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1이에요. 그렇죠? 1보다 살짝 작은데 그냥 1 해도 돼요. 그렇죠? 자, 1 정도의 케미컬 시프트 값 나올 거고 엔드, 옆탄소에 수소 몇 개 있다? 2개, 3개는 트리플 이렇게요. 그러면 자, 케미컬 시프트 다일선이 제일 왼쪽 이거 그냥 순서대로네. 그렇죠? 이거 순서대로네. 순서대로 하면서 위에서 주어진 정보랑 똑같지 않네요? 그러면 답은 바로 1번 됐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어렵지 않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문제 푸는 중이니까 나머지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분자는 CH3,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산소 CH2,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거 알데히드네요. 알데히드. 그러면서 피크는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자, 피크, NMR 피크는 요거, 요놈 해서 총 피크 몇 개 나와야 돼요? 피크 총 4개. 위에선 3가지 나온다는데 지금 4종류 나와야 되죠? 그럼 바로 2번은 아니다. 바로 우리 제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들 좀 옮겨놓고 여기에다 옮겨놓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분자 3번 분자는 CH3에 그 다음에 COO, CH2, CH3 하면서 우선 케미컬 쉬프트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꼴찌 될 거예요. 카보닉에서 가장 머니까.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갈라짐은 이 H 옆 탄소는 수소가 없으니까 단일선으로 나올 테고요. 이 수소 옆에는 수소 3개 있으니까 사중선으로 갈라질 테고요. 마지막 이 수소는 옆 탄소에 수소 2개 있으니까 삼중선으로 갈라지겠죠. 그런데 피크 순서가 어떻게 된다? 피크 순서는 사중선이 케미컬 쉬프트 값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단일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중선. 이러한 순서 나와야 된다면서 자, 두 번째 데이터랑은 다르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4번 보기는 분자가 CH3,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산소 CH3 하면서 우선 피크는 하나, 둘, 세 개 맞는데 옆 탄소의 수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탄소에 수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전부 다 단일선으로 이렇게 단일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틀렸다. 커플링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틀렸다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CH3에 CO 카보닐 기가 있고 CH2, 그 다음에 마지막 OH. 그러면 피크 어떻게 나오네요? 이거까지 해서 피크가 4개로 나오게 되죠. 그럼 바로 아니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됐죠? 자, 자, 이런 문제 되게 좋아요, 우리 시험.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이번에는 52의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현재 탄소, 수소, 산소 이루어진 어떤 화물, 분자량은 88. 이것까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문제 풀려면. 자, 88짜리인 이 분자에, 분자식을 현재 화학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분자식. C 몇 개다, H 몇 개다, 산소 몇 개다, 이런 정보를 좀 주면 좀 고마운데, 그런 정보 안 줬어요, 지금.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자, 아무튼, 자, 88짜리 이 분자에 피크는 이와 같이 3개 나오고, 이들의 면적비는 2대 3대 3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수소수라 생각한다면 A는 CH2, 그 다음에 B는 CH3, C도 CH3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상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걸로는 뭐 예상하기 좀 쉽지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케미컬 시프트가 4까지 갔으니까 얘는 옆에 이러한 에스테르기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저는 예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보기 먼저 좀 보자. 이 분자 누구냐? 이렇게 묻는 보기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보기 먼저 보자고요. 봤더니 리을해. 진짜 이 분자의 스펙트럼이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먼저 갖고 와 보자고. 이게 이제 힌트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갖고 와 보면 CH3, 그 다음에 CO에 O에 CH2, CH3 이와 채놓고요. 그런 다음 자,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좀 띄워놓죠. CH2, 그다음에 CH3 이렇게 놓은 다음 그런 다음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케미컬 시프트 값을 보자면 자, 여기는 이 H는 에스테르기의 산소 옆에는 CH2니까 케미컬 시프트가 얼마? 3.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3.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카본이 옆에 있는 H는 얘는 2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1 정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 예상. 즉, 자, 이걸 예상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상이라도 하면 돼요. 이런 예상. 얘가 케미컬 시프트 제일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얘가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이다. 요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라도 하자고 했죠. 하고, 그런 다음, 그 다음에 커플링이요. 커플링을 보자면서 첫 번째는 CH3는 옆탄소에 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일성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수소는 옆탄소, 왼쪽은 수소 없고, 오른쪽은 3개 있죠. 그러면은 몇 개로? 사중선으로 갈라질 테고요. 사중선. 마지막 거는 옆탄소에 H 2개 있으니까 얘는 삼중선으로 갈라진다.
삼중선, 얘는 단일선 이렇게 갈라진다 하면서 진짜 사중선, 단일선, 삼중선 딱 맞죠?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 사중선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가 단일선, 그 다음에 삼중선 갈라지게 케미컬 시프트 제일 작다. 다 들어맞잖아요. 거기다 면접비는 3대 2대 3이다. 케미컬 시프트 제일 큰 거가 면접비 2, 그 다음 놈이 단일선으로 3, 마지막도 3. 다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리을 번 맞았다. 엔드 마지막 확인으로 분자량을 보자고요. 분자량 보면 C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 C 퍼 H 몇 개인가요? H 8개, 산소가 2개 하면서 얘의 분자량은 12 곱하기 4 플러스 8 플러스 16 곱하기 2 해주면 이 분자량 또 80%에서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면 리을번 확실한 거죠. 그쵸? 확실하게 해서 맞았다. 엔드. 자, 각각 A, B, C가 또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 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기도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 봉우리 A와 C의 수소는 서로 커플링 되어 있다. A와 C가 바로 여기는 요들이 자, 여기 탄소들을 넘버링 좀 해봅시다.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자,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넘버링 좀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A는 누구였어요? A는 3번 탄소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C가 바로 4번 탄소에 있는 거죠. 그렇죠? B는 1번 탄소에 있는 거고 그러면 3번 탄소와 4번 탄소 즉 A와 C는 C에 있는 수소는 서로 커플링해서 더블렛, 트리플렛, 쿼텟으로 커플링 된 것이다 라는 기억번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봉우리 B의 수소가 결합된 탄소는 수소가 없는 탄소와 인접돼 있다. 수소가 없는 탄소와 인접돼 있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럼 여기 숫자 적혀서 지저분해 보여. 자, 현재 B의 수소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것의 옆 탄소에는 수소가 없다. 딱 맞죠? 니은 또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봉우리 C는 바로 맨 말단 CH3 요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3중선 갈라졌는데 이 3중선 갈라진 거는 왜 갈라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3중선이다. 3개로 갈라졌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지금. 3개로 갈라져 있으므로 그러면서 CH3다. 3개로 갈라져서 CH3인 건가요? 어? 이렇게 찾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찾는 거예요? 3개로 갈라져서 CH3다가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돼? 바로 3번 탄소, 즉 A가 4중수로 갈라져 있는 거고 이걸로부터 여기 있는 수소는 3번 수소는 3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3개로 갈라져 있으므로 CH3다. 말이 참 응? 3개로 갈라졌다. 3개로 갈라진 거는 자기가 CH3라 3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옆에 탄소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3개로 갈라지는 거지. 응? CH3라서 3개로 갈라지는 게 아니죠. 서로 설명이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죠. 그쵸? 완전 딴소리. 그래서 틀렸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보기 보면 3개만 고르래요. 맥시멈 3개까지. 그러면 디귿번 말이 이상하니까 디귿번 틀렸다. 이렇게 해야겠죠. 말이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CH3라서 3개로 갈라진 게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3개로 갈라져서 CH3도 아닌 거죠. 3개로 갈라진 거는 역탄소의 수소가 총합이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3개로 갈라진 거죠. 자기 자신의 CH3에서 3개 갈라진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말이 틀렸어요, 말이. 말이 틀렸어요,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었죠, 그쵸? 이거 지금 3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CH3다. 이 말이, 그냥 요 말 빼고, 봉우리 씨는 CH3다. 이렇게만 맞았을 텐데. 그렇죠? 이 말을 넣는 바람에 말이 이상해졌어요. CH3인 이유는 3개로 갈라져서 CH3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빼야 됐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53의 18번 문제. 여기 지금 아래 첨차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얘는 XA를 말하는 거고, 얘는 YA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XA고, 얘도 YA.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수정 좀 해놔 주시고, 그런 다음에 동연소 XA와 YA로 구성된 A2. 의 질량 이온 질량 스펙트럼 질량 스펙트럼 찍었다는 얘기예요. 찍어봤더니 다음 같이 EX 그 다음에 EX 플러스 4인 것 보면 가운데는 EX 플러스
E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존재비가 1대 2대 1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두 개 A로 두 개 A로 스펙트럼을 해봤더니 EX를 이거를 M이라 잡으면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CL 또는 BR인 거예요. CL 또는 BR. 우리 일반 학수준에서는 M 플러스 2 이와 같이 동위원수 나오는 거는 M 플러스 1이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거는 CL과 BR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면서 CL이었다면 35짜리와 37짜리가 3대 1로 그 다음에 BR이었다면 79짜리와 81짜리가 1대 1로 그러면서 CL2가 되면 CL2는 우리 앞서 한번 했었죠. 그쵸? CL2라면 3을 A로 2를 B로 한다면 CL2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래서 풀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며 첫 번째가 바로 M인 거고 두 번째가 M 플러스 2인 거고 세 번째가 M 플러스 4 이며 A는 3, B는 1 대입하면 이들의 존재비는 각각 9대 6대 1 그러면서 CL 같은 케이스는 아닌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R이었다 하면 즉 BR2였다 가정하면 여기서 각각 앞에를 또 A 뒤에 걸 B라 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될 테니까 또 얘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런 다음에 모두 다 그러면 다음에 또 A 제곱이 바로 M인 거고 2 곱하기 AB가 바로 M 플러스 2인 거고 마지막 B 제곱이 M 플러스 4인 거며 A, B 모두 다 현재 여기서는 1이죠. 그럼 1 대입하면 존재비는 1대 2대 1 하면서 얘랑 딱 맞네. 그쵸?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는 누구였던 거예요? 이 A는 바로 BR이었던 거죠. BR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은 얼마 되는 거예요? 79 얘가 바로 여기서는 X인 거고요. 그렇죠? EX 얘가 바로 둘 다 79인 거가 EX니까 79가 X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79와 80을 딱 중간 82에서 평균 원자량이었으니까 평균 원자량은 X 플러스 1에서 답은 2번이 되겠죠? 현재 얘는 그림 보고 피어리였겠네 하면서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푸는 데이터 암기를 이용한 풀이가 가장 빠른 풀이가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CL과 BR은 여러분이 좀 데이터 암기로 요 수치들, 이러한 수치들 알고 다니면 좋더라. 이러한 수치 알고 다니면 좋더라. and 조금 더 확장한다면 한 다음에 CL2는 9대 6대 1로 나온다. 그 다음에 BR2는 1대 2대 1대 2대 1로 나온다. 이런 거 데이터 암기로 좀 외우고 다니면 좀 빨리 스피드 있게 풀 때 도움 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4회 20번 문제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나오네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전에 한번 산염기 때 한번 했던 건데 우리 벤젠 치환기에서 전자주기가 있는 경우와 전자 바끌기가 있는 경우 산해색이 비교하는 거 했었죠. 원리를 좀 더 들어가면 산해색이 비교할 때 H 플러스를 잃어버린 이 음이온 상태에서 이 음이온의 안정도가 증가할수록 자, 음이온이 안정하다 고로 H를 빨리 잃어버린다. 그래서 산해세기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음이온이 또 언제 안정도 되냐면 음이온 안정은 언제 되냐면 전하가 최대한 분산될 때 마이너스 이 전하가 분산될 때 이 전하가 분산되면 최대한 분산되면 될수록 이 음이온은 안정화된다. 즉 그래서 뭐 공명 같은 거 그냥 단순히 O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공명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공명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자, 카본일의 비몰상 두 쌍, 산소 마이너스 여기서 첫 쌍, 여기서 전자쌍이 탕 치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전자쌍이 밀려서 공명 구조, 이와 같은 공명 구조를 갖게 된다. 마이너스 이중결합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자, 이러한 공명 구조 갖는 애가 공명 구조 같지 않은 위에 같은 경우 공명 구조 같지 않죠? 이거보다 이 밑에가 뭐다? 더 안정. 그러면 자 R 길게 OH와 R 길게 COOH 카록상이죠. 둘 중에 산화색이 누가 더 세다? 바로 밑에 게 더 세다. 응? 얘보다 얘가 더 안정하니까 H를 이것보다 더 잘 내놓는다. 그래서 산화색이 얘가 더 세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데 우리가 썼던 거였죠. 그러면서 엘렉트론 위도드링 그룹 전자 끌게 했으면 전자 쫙 끌어당긴다면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뭐 하겠어요? 쫙 분산되겠어? 음이온의 분산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엘렉트론 위등 그룹이 있으면 산화세기가
자, 앞에 요거 산화세가 뭐하더라? 산화세가 증가하더라. 반대로 자, 저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전자 주기했으면 전자를 오히려 더 밀어넣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쪽 전자가 더 쏠림 현상, 소위 편재 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음윤의 안정도가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음윤은 불안정하다. H를 잘 내지 않으려 한다. 요 산은 산화색이 약하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전에 우리 산의 구조에 따른 산화색이 비교할 때 이런 게 나왔어 가지고 한번 했던 건데, 자, 여기서 엘렉트론 위드드는 그룹과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각각 어떤 게 엘렉트론 전자 끌기고 어떤 게 전자 주기냐 하면, 전자 주기 좀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전자 주기하면 벤젠에 결합하는 벤젠 고리와 바로 결합하는 원자에 산소나 질소 뭐 이런 거에 비공유전자성이 존재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비공유성이 존재하면 이들은 뭐다? 전자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전자 준다. 자, 유일하게 전자성이 없는 비공유전자성이 없는데 또 전자 주기인 거는 알키기가 전자 주기다. 이렇게. 반대로 전자 끌어당기는 거는 벤젠 고리와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비공유전자성이 전혀 없으면 전자가 부족할까? 여기는 아예 플러스까지 되어 있죠. 이러면 자, 전자가 부족할까? 벤젠에서 전자를 끌어당긴다. 전자 끌게다. 유일하게 비공유전자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 끌기인 거는 누구? 할로겐 음이온. 요것만 따로 여러분이 잘 외워주시면 전자 끌기와 전자 주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들을 알고 있어야 푸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거기다 하나 더 전자 주기와 전자 끌기들은 벤젠 고리에 붙어있으면 무조건 모든 자리에 전자를 잘 주고 잘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게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현재 여기에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OH가 결합됐다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전자를 주는데 그냥 마구 모든 자리에 전자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요 자리에 집중주로 주게 돼요. 바로 우리는 요 자리 두 개를 오소 위치라 부르고요. 그다음 요 자리 두 개를 그다음 이 자리 두 개를 우리는 이 자리를 메타 위치라 부르고요. 마지막 건너편 반대편 180도 반대편 여기를 파라 위치라 부르는데, 자, 전자 주기가 있으면 OH 전자 주기였죠. 이게 전자 주기는 모든 위치 오소 파라 할 거 없이 모든 위치에 전자를 잘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오소와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오소와 그다음에 건너편이 파라에 집중적으로 전자를 잘 주더라. 자, 반대로 전자 주기라 전자 끌기가 결합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서 NO2가 전자 끌기였죠. 그러면 이 전자 끌기 역시 자, 오소 위치와 파라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끌어당긴다. 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요 두 가지를 요 두 가지 전자 주기와 전자 끌기가 누구인지와 자, 이거 좀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시험 보려면 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벤젠고리에 이들 붙었을 때, 자, 전자 주기와 전자 끌기는 무조건 모든 자리에 주는 게 아니라 오소파라에 집중되더라. 메타 위치보다. 자, 이런 거. 자, 이런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일 먼저 케미컬 쉬프트 값을 먼저 예측해 보자 하면서 먼저 구조를 그려보죠. 현재 위에는 OH가 있고요. 그 옆에는 N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 HP, HC, HD가 있는데, 우선 OH는 비공유전자성이 있더라면서 얘는 뭐였죠?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었죠. 그렇죠? 벤젠고리에 붙어있으면 OH기는 벤젠고리에 있으면 전자 주기예요. 사스런 문자, 뭐 탄소 이런 데서 OH 있으면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놈이지만 하지만 벤젠고레스트는 전자주기였었죠. 그러면서 전자주기에 어떻게 전자 준다? 자, 오소와 그 다음에 파라 위치에 집중주가 준다. 이와시 되고 그 다음에 NO2는 뭐였죠? 엘렉트론 위드드는 그룹이었죠. 엘렉트론 위드드는 그룹. 전자 끌게. 그러면서 어디로 집중한다? 오소 위치와 그 다음에 파라 위치에서 집중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요 A부터 보자고요. 요 HA는 전자를 현재 빼앗기고 있죠. 전자가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거친다. 전자가 부족해진다면 그때는 케미컬 시프트가 어떻게 되어 있네요. 케미컬 시프트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B 위치에는 HB는 현재 OH가 전자를 주고 있죠. 그러면 케미컬 시프트 뭐 하겠어요? 얘는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C 위치에 있는 수소 HC는 전자를 현재 빼앗기고 있죠. 그쵸? 전자 빼앗기고 있으니까 케미컬 시프트 뭐 하겠어요? 증가한다 해야겠죠? 마지막 HD, 현재 OH 작용기가 전자를 주고 있죠.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전자를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케미컬 시프트 뭐 하겠어요? 케미컬 시프트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첫 번째 케미컬 시프트 예상치는 이와시 된다. 이와시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플링이요. 커플링을 살펴보자 하면서 역시 구조를 다시 그려 놓고요. 아이고, 뭐 이름이 그림이 뭐 이래. 자, 좀 이쁘게 그려 놓고 여기 OH 그다음에 NO2, HA, HP, HC, HD. 자, 이렇게 있는 거에서 첫 번째 HA부터 봅시다. HA부터 보면 N은 옆 탄소에 이 탄소 옆 탄소에 각각 위쪽 아래쪽 옆 탄소의 수소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얘는 더블렛으로 갈라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HB는 옆 탄소가 이쪽 탄소와 이 탄소 이렇게 두 개가 옆 탄소죠. 거기에 H 각각 다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얘는 트리플렛으로 갈라지겠죠. 3정선으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HC는 또 옆탄소. 여기와 여기가 옆탄소예요, 지금. 따라서 역시 얘도 어떻게 HB 마냥 트리플렛으로 갈라지겠죠. 마지막 HD는 옆탄소가 여기와 여기가 옆탄소인데 여기는 H가 다이렉트로 붙어 있지 않고요. 산소 거쳐서 있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 탄소는 다이렉트로 H가 없고 이 탄소는 다이렉트로 H가 있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HD는 더블렛으로 갈라진다. 이게 맛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찾아놓으면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찾았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색깔 좀 다른 거 어떤 거 쓸까? 이걸 보라색을 쓸까요? 보라색? 자, 이걸 쓰면서 더블렛이 현재 더블렛으로 갈라진 게 두 가지 H, HA와 그 다음에 HD가 더블렛으로 갈라진다.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A와 D일 거예요. A와 D일 건데 둘 중 케미컬 시프트가 더 큰 게 누구죠? A가 케미컬 시프트 더 크죠? 그렇죠? A가 더 크다. 그러면 기역번은 누구인 거예요? HA가 되는 거고 디귿번은 누가 되는 거예요? 디귿번이 H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색깔 바꿔서 자, 이번에는 트리플렛 HC하고 HB가 B와 C가 트리플렛이에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 트리플렛이니까 요 두 개는 B하고 C인데 B와 C 중 케미컬 시프트 누가 더 크죠? C가 더 크네요. 그러면 니은이 누구인 거예요? 니은이 바로 HC고 리을이 바로 HB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났죠? A, B, C, D가 누군지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A는 기역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리을이고요. C는 누군가요? 니은이고요. D는 누군가요? D는 바로 디귿. 그래서 기역, 리을, 니은, 디귿 하는 거는 몇 번?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됐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엘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엘렉트론 위드도는 그룹해서 산 세기, 염기 세기 하는 거 엔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네이팅 그룹, 위드도는 그룹 이거 꼭 좀 요거 꼭 좀 암기 좀 하자고 했죠. 요거 암기 좀 하자. 암기 좀 하자까지 해서 자 됐네요. 자, 이번에는 55회 11번 문제로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게 나왔는데, 자, 앞서 제가 CL2, BR2 이들 데이터 암기 정도로 데이터 암기 수준으로 외웠으면 좋겠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하자 하면 CL2는 M 플러스 2, M 플러스 4가 9대 6대 1 점점 작아지는 꼴이죠. 근데 BR2는 M 플러스 2, M 플러스 4가 1대 2대 1 해서 가운데가 큰 형태.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봐봐요. 나와 있는 거 보면 0.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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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대 0.1 9대 6대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바로 CL2인 거죠. CL2. 그렇죠? 그러면 2M 얘는 35짜리가 2개. 이와 같이 되겠죠? 35짜리 2개, 70. 그 다음에 72, 74. 이 맛이 되겠죠? CL은 35짜리와 37짜리가 3대 1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 암기한 게 좀 있으면 CL과 BL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이들 데이터 암기한 거 있으면 이렇게 손쉽게 시간 절약해가지고 문제 간단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 암기 주저하지 마시고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그러면서 1번 A의 동위원수는 두 가지다. 맞죠? 35짜리, 37짜리 두 가지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A의 동위원수 중 자연계 존재량이 많은 것은 질량수가 작은 동위원수다. 맞죠? 35짜리가 75%니까 맞은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 구한다면 M 곱하기 4분의 3 플러스 M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 75% 25%딱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M이
M이 35로 한다면 35.5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4번 A의 동위원소 간 질량수 차는 동위원소 동위원소들의 질량수 차 얼마예요? 2 차이 나죠? 2. 그래서 바로 맞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EM 플러스 2 바로 72. 요 가운데 거 요거죠? 이것의 비크는 질량수와 같은 A의 동위원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질량수 같은 A에서 발생된 게 아니죠. 하나는 35짜리, 또 하나는 37짜리. 둘 중 서로 다른 질량수 갖는 동위원소에서 n 플러스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답은 5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질량 분석, 질량 스펙트럼, 매스 스펙트럼, 자, 앞서 설명한 개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데이터 함께 좀 해놓고 있으면 이런 문제 금방 풀고 지나갈 수 있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56회 19번 문제로, 이 문제는 완전히 점수 주는 문제인데, IR 스펙트럼에서 가나다의 파수 크기 수는 나열하래요. 그러면서 가는 누군가요? CH는 3000 외부 넘버쯤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요? CO 단위 결합. CO 단위 결합은 얘는 1100 정도. 1100, 아이고, 만천이라 적고 있어. 1100 외부 넘버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CC 더블 본드, 얘는 1750 정도 1700 정도에서 나온다. 그러면 바로 끝났죠. 가가 1등, 가가 2등, 나가 3등 해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 외워달라 했었죠. 이렇게 외워달라. COW는 1750 정도, 1700. 그 다음에 단위결합은 1100에서 1300이라는데, 하여튼 뭐 1100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CH는 3000, CCW는 1600 정도 나오고, COW보다 조금 작네요, CC가. 그 다음에 CC 트리플은 2200 정도.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 꼭 좀 외워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완전 점수 주는 문제. 10초짜리 문제죠. 10초짜리 문제. 됐어요. 이번에는 57회 13번 문제인데 현재 분자식이 C2H6O 하나래요. 자, 산소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작용기로 OH 또는 있어 또는 카보닐 하고 싶은데 자, 카보닐은 안 돼요. 카보닐 있다면 CO를 빼고 나면 C 하나에 H 6개 남는데 불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해도 수소가 4개 되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알코올 또는 에테르, 있어 또는 알코올. 자, 그러면서 알코올이었다면 탄소 2개였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도 몇 개 안 돼요, 지금. 탄소 2개니까 탄소 2개에 첫 번째 탄소 CH3,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OH. 이거 또는 있어라면 CH3, 산소에 CH3 하면서 경우의 수 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만약 있었다면 이거와 이거는 서로 화학적 환경 똑같다. 얘는 피크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지금 피크 3개나 나왔으니까 안 되죠. 틀렸다 되고 그 다음에 자 알코올이었다면 첫 번째 거 피크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또 따로 나와야 되고 OH도 따로 나와야 되고 피크 3개 딱 설명되죠. 그 다음에 존재비는 3대 면적비 또는 존재비 또는 면적비는 3대 2대 1 3대 2대 1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알코올이었다. 특히 누구예요? 에탄올. 됐죠?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를 먼저 살펴보면 OH는 0.5에서 5 사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넓은 녀에서 아무렇게 나오니까 얘는 신경 쓰는 거 아니고요. 요 둘만 신경 쓰면 돼요. 요 둘만. 그러면서 OH에 더 가까운 게 누구? 얘가 더 가까우니까 케미컬 시프트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됐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 두 번째는 커플링을 살펴보자 하면서 이 H는 옆탄소 H 2개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라진다? 3개로 갈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옆탄소 H 3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도 커플링 할까? 전에 나온 문제가 순수한 알코올하면 OH는 H도 커플링 한다. 그 다음에 OH는 H 자체도 커플링 한다. 하는데 여기 단일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자, 알코올에 있는 H는 커플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H는 옆탄소 요 H에 의해서만 커플링 하면 몇 개로 갈라져야 돼요? 총 4중선. 쿼텟으로 갈라져야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알코올은 단일선으로 면적비는 1이니까 조그맣게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일선 하나, 3중선 하나, 4중선 하나 하면서 보니까 현재 진짜 P 단일선 이게 바로 이제 OH가 될 것이고요. 존재비도 A가 2, B가 1, C가 3이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C는 현재 수소의 존재비는 3개고, 그 다음에 3중선으로 갈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자, 이거 A 수소, A, B, C가 먼저 있지, 참. A, B, C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갑시다. 그 표시하지 말고 어차피 ABC 그대로 가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지금? 요 CH3에 있는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누구? 가운데 있는 요 CH2. CH2에 있는 H. 그러면 2대 1대 3 존재비, 면적비도 다 만족하고 해석 다 됐네요. 됐죠? 그런 다음 자 보기 볼까요? 자 기억번 물에 잘 혼합된다. 맞죠? 알코올은 물에 엄청 잘 녹죠?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아세트산과 반응하여 에스터를 형성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아세트산 CH3, COOH 이거와 에탄올 OH에 CH2, CH3 있으면 카르보산기의 OH와 알코올은 H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 둘이 뭘로? 물이 되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빠져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이 서로 연결. 그러면 반응 후에는 CH3에 CO에 O에 CH2, CH3 하면서 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이렇게 에스테르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우리 축합반응에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에스터를 만든다. 니은번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봉우리 A와 C는 서로 수소 커플링, A와 C는 수소는 커플링하고 있다. A와 C는 각각 이거와 요게 C고, 여기 있는 게 A였으니까 A와 C는 서로 커플링한다. 딱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았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NMR 해석 뭐 아주 어렵지 않죠?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제가 자꾸 체면을 걸어서 그 체면을 여러분이 걸려들어야 되는데 쉽다 해서 걸려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답은 5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58회 15번 문제인데 이제 우선 화학식은 C4H 10개 산소 하나 이것의 두 이성질체 A와 B의 적외선 스펙트럼과 탄소 NMR 나왔네요. 자, 탄소 NMR 하면 수소 NMR과 다르게 우선 커플링을 우선 신경 쓸 거 없어요. 커플링을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은 13짜리 있고 그 옆에 또 탄소 13짜리 있으면 둘 간에 커플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탄소 12짜리와 탄소 13짜리가 자연계 존재비가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13 만날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소 NMR과 다르게 탄소 NMR은 커플링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탄소 NMR 하면 이거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화학적 자 봉우리 개수는 봉우리 자 소위 피크수는 이거는 그대로 뭐다? 화학적 환경이 다른 탄소수이다.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해요. 수치가 얼마에서 나오니까 이 탄소는 무슨 탄소다, 뭐 카본이 있는 탄소다,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피크가 2개 나오면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가 2개 있는 것이다. 피크가 3개 있으면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가 3개 있는 것이다. 요 정도면 충분해요. 됐죠? 자, 그다음에 IR은 우리 몇몇 작용기 수치 외고 다니죠? 그 수치를 최대한 이용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첫 번째 A 분자를 보면 A 분자는 현재 NMR, IR 피크를 먼저 보면 2950, 사실상 3000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것은 CH. 아래도 보니까 또 똑같은 수치에 있는 2973이 있네요. 그러면 이들은 그대로 뭐다? 이들은 그대로 CH. 하면서 뭐 여기 당연히 CH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요거네요. 1130, 1100이 있대요. 1100의 IR 피크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CO 단위결합을 말하는 거죠. 그쵸? CO 단위결합. 자, 그리고 얘는 O가 있으면서 우리는 사실 OH, 알코올 같은 것도 생각했는데 이 알코올은 3000보다도 훨씬 높은 데서 브로드한 피크. 상당히 좀 이렇게 브로드한 피크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알코올이에요. 아민, 알코올 이런 애들은 3000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다른 애들은 삐죽하게 생기는데 얘들은 좀 브로드하게 둥글둥글한 브로드한 피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A는 3000보다 높은 데서는 피크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코올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겠어? 산소 하나 있고 탄소들만 잔뜩 있고 하는 데서 알코올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바로 있어겠죠? 있어. 에테르가 되는 거고 그러면 A에서 알코올이다 하는 애들은 우선 다 제외.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드디어 여기 3368 요거가 바로 이게 바로 알코올 OH 스트레칭에 대한 IR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알코올이다. 그런 다음에 이게 또 1200.
그러면 CO2 또 있네? CO 당연히 있어야죠. 그쵸? 알코올하면 탄소에 OH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OH가 OH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요 작용과 3,300에서 나오는 거고 요 CO잖아요. CO. CO가 1,100에서 나와야 되고. 어? 그러니까 1,200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그러면서 1,200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3,300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즉, 그래서 B는 알코올이다. 그럼 알코올 아닌 거. 3번 안 되고요. 4번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거는 1번, 2번 또는 5번 이것이 됐죠? 자, 그런 다음 A는 탄소 NMR을 탄소 C13짜리 NMR을 찍었더니 3개의 피크 나오더라. 즉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가 몇 개? 3개. B는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면 현재 자 탄소, 산소에 탄소 있고 이 두 번째 탄소에 탄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화학적 환경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탄소와 이 탄소는 화학적 환경 동일할 거고요. 이거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다르겠죠? 그러면 세 개의 피크다 하면서 위에 있는 거 만족하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셔리 부틸에 OH가 있는 거. 탄소에 여기 OH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서 자, 이 탄소 하나 그다음에 이 탄소들은 화학적 환경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개의 피크가 나와야 된다. 어디서? 시서틴 NMR에서. 그러면서 2개의 피크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1번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우선 첫 번째 이선은 동일하니까 얘는 3개의 피크 맞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코올에서는 어떤 분자인가요? 이런 탄소에 OH. 탄소 3개 여기 OH 있고 2번 탄소에 메틸기 또 있고 하면서 이 탄소와 이 탄소는 화학적 환경 동일하겠죠? 그다음에 얘는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다르겠죠? 그러면 얘는 최종 피크 몇 개로 나와야 돼요? 3개의 피크로 나와야겠죠? 그쵸? 3개로 피크로 나온다 하면서 자, 안 되네요. 그쵸? 2개 나온댔으니까 틀렸어요. 2번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이거는 맞죠? 이건 2개 피크 맞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이선은 산소에 탄 탄소에 산소. 그러면 이거와 요거 말단서로 똑같은 거고 가운데는 이거 둘이 또 똑같은 거고 하면 얘는 몇 개? 2개 피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3개 피크 아니라 2개 피크. 그래서 또 안 되더라. 그러면 답은 누구?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었다 하면서 탄소에너멀이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탄소에너멀은 별거 없어요. 화학적 환경 다른 탄소 수가 몇 개라는 거 알려주는 정도다 하면서 자, 요 정도 문제 풀 정도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됐네요.